네, 월스트리트의 모닝 브리핑 함께하는 시각 현재 7시 이제 10분 막 지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밤 뭐 시장도 예정돼 있긴 하지만 5거래일 만에 하락한 시장 우리가 의미를 좀 뭐 부정적으로 부여해야 될까요? 오늘 만에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려니 하면 되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0.5% 다우지수 0.5% 내렸습니다. 네. S&P업이 0.6% 내렸고요. 나스닥 0.63% 올랐는데 또 내렸는데 이번 주 그나마 조금 4일 연속으로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뭐 반작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이제 이유를 따지려면 이유는 따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CPI가 3.6%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헤드라인이요. 근데 이번에 3.7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또 확인드리겠지만 다 3.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 근데 그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도 약간 0.1%포인트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바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이거가 느낌으로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중립금리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멀거나 이런 데서는 이게 2%에 지금 갈 수가 없다. 네. 결국 3% 정도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초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푹 내려가는 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최종의 금리 하락이 그렇게까지 안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그럼 코어가 좋다 그러면 코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4% 이하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4.1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로서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해갖고 인플레이션 꺾이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꺾이는 시절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런 저희가 흔히 3대 지수만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많은 기업보다는 돈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그렇죠. 성장주. 네, 그런 게 밀리잖아요. 그럼 지수를 보면 많은 분들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중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할 때 미국에서 중소형주라고 생각되는 지수 있죠. 러셀 2000. 맞아요, 맞습니다. 러셀 2000입니다. 역시 우리 여도랭커께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이거 없으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1,500개를 구분할 때는 마지막 600개를 소용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큰 지수가 러셀 3000이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러셀 3000은 1등부터 3000등입니다. 네. S&P 500은 1등부터 500등인데 1,500개 중에서 500개랑 3,000개 중에 뒤에 2000개. 뒤에 2000개를 러셀 2000이라고 그러거든요. 러셀 2000이 오늘 얼마 빠진지 아세요? 2% 빠졌어요. 2.3% 떨어졌는데. 어제도 빠졌어요. 네. 근데 그 폭이 3월이 최대 하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P 이런 거나 익숙해서 그렇죠. 러셀 2000 한번 잠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셀 2000이 보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주 늘 제 표현을 보면 3번, 4번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쪽이 좀 쉽지 않다는 거. 그건 다 금리 요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간 표로 한번 간단히 보는 건데요. 3.7이 나왔습니다. 3.6이 대부분의 전망, 0.4, 0.3이 전망이었다라는 정도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MK로님이 매번 정리해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인스타를 한 300분이 더 추가하셨다고? 네, 보니까 팔로우.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팔로우 수가 한 300분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60초 안에 끝내는 그 미국 증시가 최대 나름 괜찮은 겁니다. 네. 지금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19,000명이 넘어섰습니다. 19,000명 깔끔하게. 근데 올해 목표가 2만 명이다. 금방 돌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표 보고 좀 자세히 이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3.7, 0.4 여기 예측이었고요. 전월달까지 나왔고요. 코어는 뭐 딱 그냥 그대로 맞췄다는 것까지. PC는 지난번에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해서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다 3.6이었어요. 다 3.6이었어요. 다 3.6이었는데 틀렸죠.
근데 다 같이 틀려가지고 뭐 네, 그러니까. 민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3.7이 나왔을 때 어저께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네. JP 모건에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0.3 확률이 45%이고요. 0.4에서 0.06갈 확률이 27.5%의 확률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포텐이 있다. 그런데 딱 이 정도 지금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있다 없다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해석이 나오느냐는 것인데 해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 물가가 2%의 그런 목표 그건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그리고 3%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번에 그런 물가는 결국 연준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런 느낌은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물가 잘 안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시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올라갔다 최근에 떨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보셔야 돼요. 바로 영향입니다. 이 영향은 12일이 이제 미국 시간 12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13일이고요. 13일이 금요일이네요. 맞아요. 12일인데요. 딱 이게 동시효과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이제 시간대로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 쭉 올랐다 떨어 요 느낌. 그때쯤 발표가 된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영향을 가장 어디서 받느냐. 작은 회사가 받는다. 그래서 돈이 약간 한계 기업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한계 기업의 의미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 올해 15년 만에 최대로 지금 그 파산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 이자 수입보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높은 시기에 작은 거 3번, 4번이 쉽지 않다라고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될게요. 여기 러셀 2000이거든요. 여기 2023년 초잖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딱 거의 연중 최저 수준에 같이 바짝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요거 2.2%가 2002 요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3대 지수만 보면은 네네. 전 대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를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금융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더 어렵다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딱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버는 거나 이런 거면서 요새 차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되거나 외부 차입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할 때 아직 작은 기업이고 돈을 적게 버니까 그런 기업들은 돈 투자하려면 돈이 그러니까 차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차입 값 안 되니까 지금 보면 채권에다가 CB 같은 것도 발행하고 난리 부르스로 많이 미국도 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 4일간 완전히 만들죠. 최근 4일날 강했던 것도 요거잖아요. 요거 유틸리티 그쵸. 부동산이 강했었잖아요. 특히 어저께 부동산 어저께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였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야 필수비자도 좀 살아나나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도 좀 했는데 오늘 보면 유틸리티 제일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또 은근히 부동산 많이 빠지고 필수적 오늘 쭉 빠지고. 이런 느낌이죠. 물론 필수비자 약간 다른 이슈가 있는 뭐 홈헬푸드 같은 기업도 있었지만 상관없이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다 빠져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수 소비자가 타격을 받는 거죠. 필수 소비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계속 나왔지만 콜라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런 다이어트 체중 감량 때문에 기왕 체중이 감소가 안 될 텐데 체중 감소되네 그러면서 먹는 것도 한번 줄여보자 이래서 뭐 초콜릿 이런 거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들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배당을 주고 배당을 늘렸던 기업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뭐 되려나 했는데 오늘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늘 좀 맞고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쵸. 오늘 오늘 보시면 홈헬푸드 같은 경우 램웨스턴 이런 것들 다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가 레메스턴 너무 안 좋네요. 이게 봄마도 하더라도 사상 최고점 돼 있대요. 요새 실적 발에서 괜찮은가 했더니 또 펩시도 그렇고요. 펩시 앞서 이남우 교수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펩시도 떨어져. 회사에서는 이거 우리 신경 안 써. 그거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다이어트 때문에 체중 감량이랑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펩시도 대표적인 배당 킹이잖아요. 52년인가 배당 올려줬을 네. 겁니다. 지금 이런 기업인데 배당 올려준 건 관심도 없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어떡할 거야. 딱 그런 것들. 그런 느낌으로 펩시도 떨어지고 있다. 허쉬도 그렇고요. 허쉬도 이거 사상 최고 겁니다 지금요? 흘러내린 겁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이제 뭐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뭐 한 몇 개월의 하락을 크게 의미 부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좀 필수 소비재들이 네.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그래서 이건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제 그동안 오랜 감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갔고요. 오늘 사갖고 한 달, 두 달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6개월, 1년 후 되면 확률적으로 보면 한 7, 80% 확률일 것 같아요. 그쵸. 6개월, 1년 보면 야, 그걸 왜 저때 안 샀냐?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예를 그 들어 얘기를 이때 열심히 샀다가 하고 이렇게 물린 분들 있죠. 네. 야, 그때 샀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손이 안 가죠.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달러가 또 올랐어요. 네, 달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문제인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실제로 보면 그런 발표한 이후에 주가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유가입니다. 유가는 또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 올랐는데 유가는 약간 이슈가 있는 것이 유가는 그 미국에서 또 원유 생산을 한번 늘려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도 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 하여튼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도원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시장에서는 저렇게 저 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자, 네. 이어서는 이제 기업들 델타항공 실적 발표 있었죠. 네, 델타항공은 뭐 저는 저의 항공주에 대한 시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뭐 소신이니까 제의 그 선호도니까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보면 약간 플러스 났는데 그때부터 약간 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튼 주당 이익은 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가이던스를 좀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6에서 7달러에서 6에서 6.25달러 내렸고요. 순현금 흐름을 상당히 중시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시각인데 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이거 3개월 만에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순현금료 이런 게 내려갔고 이 것은 매출보다 이렇게 느린 것은 비용이 문제거든요. 비용 뭐냐면 결국 기름값이 올라간 거, 항공료 올라간 것도 있겠고 결국은 인건비. 말씀드린 인건비죠. 인건비가 가장 올라간 거가 직업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확인되는데요. 결국 항공시장입니다. 항공업계.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 파일럿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30%, 40% 막씩 올리고 막 신규 하려는 사람은 60% 올라가고 막 이래 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의 그 파일럿 분들이 되게 수요 공급이 그 뭐라 그럴까요? 탄력적이지 않잖아요. 비탄력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저 같은 사람 하더라도 증권에서 사람 뽑는다 그러면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딴 일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뭐 크게 한쪽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는 일이 다른 업종보다는. 근데 그 서비스고 세일즈하는 거니까요. 근데 항공의 그 파일럿 분들은요 갑자기 한 달에서 한 3개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제한적이군요. 일단 자격증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대형 항공이 하려면 기존 한 작은 것부터 계속 트레이닝 받아야 할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1, 2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형 항공기 그 기장 면허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 경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 얼마 하겠죠. 이상 그래서 이게 채워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어려운 건데 사람이 많이 그만두고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려니까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럼 비용의 문제죠. 다만요. 국제선의 수요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고 네. 딱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급 좌석 그건 이제 이코노미 좌석보다 그 위에 상위 것들을 좀 많이 더 팔리고 있다. 네. 뭐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비즈니스 여행은 이제 2019년에 80%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가이던스를 약간 내린 것 자체는 좀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여행이 많이 간다고 해서 항공주사 하는 것은 저는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뜯어 말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여행을 하더라도 오늘 참 소비자 물가 항목 보면 우리 저희 카페 그 엔케로니 항목까지 나와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아실 텐데 서비스나 이런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줄었습니까? 뭐가요? 그게 줄었나요? 서비스가? 아니죠. 그 올랐죠.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항목 중에서 대부분이 뭐 아까 3.6, 3.7 나왔잖아요. 제일 부뚝 쭉 올라간 게 있습니다. 뭐죠? 비행기 요금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찾아보시면
호텔 있죠. 한 7%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부터 호텔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메리어트. 1년 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제가 호텔 이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네. IHG.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래서 인터컨티넨탈뿐만 아니라 네. 할리데이인을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행을 많이 간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 막 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약간 생각을 외국 주식으로 바꾸시고 저라면 호텔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텔. 그게 저 평소에 소치입니다. 평소에 소치. 아예 다 외국을 안 간다고 다 망하는 거지만 네. 외국을 많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행을 보신다 그러면 그냥 제 기억이 나신다면 호텔 한번 찾아보시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주가로 투자로 생각한다면 항공보다는 호텔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저 요거 보면서 김경일의 지혜밤 요게 이번 주 일요일에도 라이브 방송 7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세상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지혜분들은 일단 모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의 밤이잖아요.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아직 그 마지막으로 날려보도록 하겠고 저도 일요일에 이 시간에 딱히 할 일 없을 것 같거든요. 지혜의 밤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